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저는 제가 존경하는 송재우 위원과 그래도 8살의 나이 차이를 느낄 수 있었던 기회가 얼마 전에 있었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세인트루이스의 외야수 타일러 오닐로부터 시작합니다. 오닐은 대단한 근육질의 몸을 자랑하는데요. 프로 바디빌더였으며 1975년 미스터 캐나다였던 아버지로부터 운동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중계 중 이 부분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얼마 전 송재우 위원도 해설 중에 같은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오닐의 아버지가 육체미 선수였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맞다. 내가 어렸던 시절에는 바디빌더가 아니라 육체미라는 말을 썼었지 라는 유쾌한 추억에 잠긴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은 보 잭슨 하면 어떠한 문구가 떠오르시나요? 보는 알고 있다. 보 노우스가 생각나신다면 나이가 꽤 있으신 분들일 겁니다. 보 노우스는 야구와 미식축구 투웨이 스타였던 보 잭슨이 하던 1980년대 후반 나이키 광고였습니다. 반면 안보 잭슨 또는 5아워 에너지가 생각나신다면 그보다 더 어리신 편이실 텐데요. 저는 안보 잭슨 세대라고 하겠습니다. 보 잭슨의 본명은 빈센트 에드워드 잭슨입니다. 프린스 필더의 어머니가 가수 프린스를 좋아해서 필더의 이름을 프린스라고 짓고 브룬슨 아로요의 어머니가 배우 찰스 브룬슨을 좋아해서 아로요의 이름을 브룬슨이라고 한 것처럼 잭슨의 어머니는 배우 빈스 에드워즈를 좋아해서 잭슨의 이름을 빈센트 에드워드 잭슨이라고 지었는데요. 잭슨이 보가 된 건 10남매의 8째였던 그가 하도 부산하게 돌아다녀 와일드보어, 멧돼지라는 별명이 생겼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빈센트 잭슨은 보 잭슨이라는 이름으로 미국 스포츠계의 센세이션을 불러오는데요. 하지만 보 잭슨은 1990년 미식축구에서 심각한 엉덩이 부상을 당하게 되고 1994년을 끝으로는 야구에서도 은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잭슨이 은퇴한 후 25년이 흐른 지난해 메이저리그에는 두 번째 보가 등장합니다. 바로 보 비셋이었습니다. 보 잭슨의 플레임이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빈센트 에드워드 잭슨이었던 반면 비셋의 플레임은 보 조셉 비셋인데요. 비셋이 보라는 퍼스트 네임을 가지게 된 건 비셋의 아버지인 단테 비셋이 보 잭슨의 광팬이었기 때문입니다. 단테 비셋은 1995년 144경기 시즌에 197안타 40홈런 128타점으로 안타, 홈런, 타점에서 리그 1위에 오르고 베리 라킨에 이어 내셔널리그 MVP 2위를 차지했던 선수인데요. 1995년은 쿠어스필드가 개장한 첫 해로 그의 단테 비셋의 성적은 쿠어스필드 바를 제대로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셋은 통산 타율 2할 9푼9리와 274홈런을 기록한 강타자였지만 운동 능력은 최악이었는데요. 콜로라도의 우익수가 골드글러브 7회 수상에 빛나는 레리 워커였던 반면 단테 비셋의 좌익수 수비는 그야말로 구멍이었습니다. 그 때문인지 단테 비셋은 1998년에 태어난 둘째 아들에게 자신이 본 최고의 운동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선수인 보 잭슨의 보를 이름으로 붙여줍니다. 비셋의 외모를 보면 그냥 백인 같아 보이지 않는다는 걸 느끼셨을 텐데요. 이는 비셋의 어머니가 브라질 출신이고 또 어머니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외증조 할아버지가 중국계 혈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셋에게는 6살 위의 형인 단테 비셋 주니어가 있는데요. 비셋 주니어는 2011년 드래프트에서 양키스가 51순위로 뽑은 3루수였지만 메이저리그 데뷔에 성공하지 못하게 됩니다. 보비셋은 2016년 드래프트에서 형보다 15순위가 낮은 2라운드 66순위로 토론토 블루제이스에 지명되는데요. 비셋보다 2순위 앞선 64순위 지명 선수는 피트 알론소였습니다. 그의 드래프트에서 토론토는 2세 선수를 한 명 더 지명하는데요. 바로 5라운드에서 지명한 케반 비지오였습니다. 플로리다주 출신 고교 유격수였던 비셋은 2016년 드래프트에서 46순위 유망주로 평가를 받는데요. 많은 팀들이 애리조나 주립대에 진학할 거라고 생각해 비셋을 지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1년 전인 2015년 7월에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와 계약하는 것으로 블러드볼을 준비하기 시작한 토론토는 비셋을 66순위로 지명합니다. 토론토의 지명을 받은 비셋은 블루제이스는 뛰어난 선수 육성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고 싶었던 1순위 팀이었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심지어 슬롯머니보다 보너스를 적게 줘도 상관이 없다라는 말까지 합니다. 이를 예쁘게 봤는지 토론토는 슬롯머니인 98만 달러보다 많은 110만 달러의 보너스를 줍니다.
토론토에 오고 싶었다는 비셋의 말은 진심이었던 것 같은데요. 어제 달팽이님의 영상에서도 확인된 것처럼 비셋이 게레로와는 다르게 토론토 지역사회에서 대단히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토론토의 비셋 지명은 적중하는데요. 2017년 19살의 나이로 싱글-A 미드웨스트 리그의 MVP가 되고 마이너리그 통합 타격왕이 된 비셋이 2018년 베이스볼 아메리카 랭킹 전체 8위에 오른 겁니다. 비셋이 처음 지명을 받았을 때는 유격수는 어려울 거고 컴패리즌, 즉 비교 대상이 조시 도널슨이었는데요. 하지만 비셋은 뛰어난 타격 재능과 함께 유격수가 될 수 있는 운동 능력까지 선보이기 시작합니다. 2019년 4월 27일 토론토는 게레로를 데뷔시킵니다. 5월 25일에는 케반 비지오를 등장시키는데요. 반면 비셋은 시즌 초에 당한 부상 때문에 7월 30일 가장 늦게 올라오게 됩니다. 저는 이때 비셋의 당찬 모습을 봤는데요. 당시 트리플 A 성적이 썩 좋지 않았던 비셋이 인터뷰에서 난 이미 준비를 마쳤다. 날 올려보면 내 말이 맞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비셋은 자신의 말을 증명합니다. 비셋은 데뷔 세 번째 경기부터 9경기 연속으로 장타를 때려냈는데요. 이는 1931년 테드 윌리엄스와 함께 신인 타이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9경기 연속 2루타는 메이저리그 신기록이었습니다. 비셋은 1993년 카를로스 델가도 이후 처음으로 데뷔 8경기 만에 3개의 홈런을 때려낸 토론토 타자가 됩니다. 8월 21일 커쇼를 상대로는 토론토 역사상 최연소 리드오프 홈런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6회 커쇼를 상대로 또 홈런을 때려냄으로써 커쇼를 상대로 한 경기 2개의 홈런을 기록한 6번째 선수이자 최연소 선수가 됩니다. 비셋이 데뷔 첫 43경기에서 쏟아낸 29개의 장타는 1936년 31개를 기록한 조 디마지오에 이어 역대 2위 기록이었습니다. 이렇게 비셋은 장타율 5할 7푼 1리를 기록함으로써 4할 3푼 3리에 그친 게레로보다 더 뛰어난 데뷔 시즌을 만들어내는데요. 올해도 무릎 부상을 당하기 전까지 비셋의 장타율은 6할 7푼 1리로 여전히 4할 4푼 1리에 그치고 있는 게레로와 차이가 더 크게 벌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스파이크를 신고 잰 키가 183이고 몸무게가 83인 비셋이 188, 113kg의 거구인 게레로보다 더 뛰어난 장타력을 보여주고 있는 비결은 뭘까요? 비셋은 때로는 중심을 잃고 쓰러질 때가 있을 정도로 과격해 보이는 스윙을 통해 체구 대비 대단히 뛰어난 배스피드와 토크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와일드한 스윙으로도 대단히 뛰어난 정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비셋은 벌써부터 투 스트라이크이 되면 레그킥을 토탭으로 바꾸는 전환 기술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셋의 장타 비결은 장타가 나오는데 가장 이상적인 발사 각도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건데요. 게레로가 지난해 6.7도, 올해 4.3도로 평균 6.1도인 반면 비셋은 지난해 10.4도와 올해 13도로 평균 11.0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균 11도는 비셋처럼 라인 드라이브로 장타와 홈런을 만들어내는 크리스찬 옐리치가 지난해 기록한 11.3도와 거의 일치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비셋의 타격은 아버지 단테 비셋이 아니라 게레로의 아버지인 블라디미르 게레로를 닮아 있다는 건데요. 단테 비셋은 현역 시절 게스히팅의 대가였습니다. 이에 노림수가 대단히 뛰어났던 반면 임기응변은 부족한 선수였습니다. 반면 아버지 게레로는 공보고 공치기를 하는 타자였는데요. 선구안도 뛰어난 편이 아니었던 게레로가 통산 1만 타석 가까이를 소화하면서 3할 1푼 8리의 고타율로 은퇴한 비결은 스트라이크 존을 벗어난 공들까지 안타로 만들어내는 출중한 컨택 능력과 손과 눈의 협응력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뛰어난 아웃존 컨택 능력을 아들 게레로가 아니라 비셋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케반 비지오가 기록한 15.8%의 아웃존 스윙률이 규정타석 타자에 대입하면 메이저리그 1위였던 반면 비셋의 아웃존 스윙률 38.6%는 규정타석 타자에 대입하면 135명 중 121위로 최하위권에 해당됐습니다. 그럼에도 비셋은 3할 1푼 1리의 타율로 시즌을 마감하는데요. 아웃존 컨택률 70.6%가 무키 배치의 71.9%, 마이크 트라웃의 69.2%와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즉 비셋은 스트라이크가 아닌 공에 방망이를 내더라도 좋은 타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배드볼 히터의 재능을 가지고 있는 타자인 겁니다. 토론토는 비셋이 부상을 당한 후에도 정말 잘해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타선을 이끌었던 테오스카 에르난데스가
옆구리 부상으로 부상자 명단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런 토론토에게 대단히 반가운 소식은 비셋이 오늘 시뮬레이션 경기에서 5타석을 소화했다는 건데요.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비셋은 주말 시리즈에 돌아와 류현진 선수의 다음 등판 때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전망입니다. 다만 비셋은 유격수 수비를 하게 되면 악화될 수 있는 무릎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돌아와서도 지명타자로 나서는 일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저는 장기적으로 비셋은 유격수보다는 2루를 보고 케반 비지오는 외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게레로는 지명타자를 맡고 말이죠. 모든 유망주 평가에서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던 게레로가 헤매고 있는 상황에서 토론토가 당황하지 않을 수 있는 건 비셋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게레로의 포텐이 언제 터질진 모르겠지만 이제는 비셋이 타티스의 대항마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타티스만큼이나 익사이팅한 보의 플레이를 다시 즐기실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상 김영준의 야구야구였습니다.